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요즘 어딜 가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 관광지에서는 이 통신비 걱정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전라북도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이제 곧 있으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곳도 있고요. 11월까지 구축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쯤이면 도내 40여 개 관광지에서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길을 찾을 때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말까지는 도내 6개 시군 시내버스에서도 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소식은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뷰에서는 초대석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몽골 해외 봉사활동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생방송뷰 문자 키워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봉사란? 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이야기도 좋고 현재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 봉사활동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봉사활동 이야기도 지금 생방송뷰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재능봉사, 재능 기부 종류도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재능봉사에 함께 해보셨던 분이 계시다면 혹은 받아보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첫 번째 소식 만나봐야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이번 한 주도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 더위에 지친 입맛을 찾아줄 맛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국이 가마솥처럼 찌고 있는 요즘. 더위 앞에 잃어가는 건 바로 내 입맛.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고 밥 해먹기도 힘들고 진짜 식욕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더울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하는 법. 무더위에 도망갈 입맛 잡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 이 정도 같으면 두 그릇도 간단하게 먹죠. 이거 먹으니까 식욕이 바로 팍 올라옵니다. 무더위에 도망간 입맛 이거 먹고 잡았습니다. 보는 순간 군침 줄줄? 언제 그랬냐는 듯 입맛 돌아오게 만드는 마성의 음식들. 지금부터 더위로 사라진 입맛 잡으러 출발. 요즘 성수기 중에서도 극성수기를 맞이했다는 이곳. 무더위에 도망갈 입맛 잡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 새콤한 맛, 시원하고 쫄깃쫄깃한 맛? 살얼음이 동동 뜬 여름의 맛. 쉴 새 없이 도망가는 입맛 도둑. 순식간에 달아나는 녀석을 열심히 쫓아보는데 잡았다 이놈.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입맛을 살려주는 내 정체를 밝혀라. 여름철 입맛 도둑은 바로 동치미 막국수입니다. 살얼음 동동 시원한 육수, 구수한 향의 메밀면, 거기에 새콤한 양념장까지. 여름철 무더운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동치미 막국수 등장. 1년 이상 저온 저장시킨 물을 이용해 차별화된 숙성 방법을 거친 동치미 국물이 이 집 막국수만의 비결. 사라졌던 입맛도 폭발하게 만드는 마성의 여름 별미. 참맛은 시원하고 끝맛은 깔끔한 게 식욕 폭발이다. 연일 폭염에 많이 지쳤는데 이 동치미 막국수 한 그릇 하니까 더위가 싹 날아갑니다. 네, 막국수도 막국수지만 이 수육하고 명태, 회, 이 절묘한 저 조합이 정말 끝내줍니다. 동치미 막국수는 기본. 담백하고 촉촉한 수육과 매콤한 메밀 전병을 막국수 한 젓가락에 싸서 함께 먹으면 이게 바로 별미 중의 별미. 입맛이 안 돌아올 수가 없는 맛이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손님들이 입맛이 없다 하시면서 오시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맛있게 드시고 정말 입맛 찾아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아주 보람찹니다. 찬성질의 메밀은 체내 열을 내려줘 무더운 여름철 먹거리로 안성맞춤. 깔끔하고 시원한 맛에 매료된 사람들. 그래, 여름은 역시 시원한 맛이 최고지. 을지을지 얼른들 잡숴봐요. 응? 더울 때는 시원하게 이래 팍 얼음 둥둥 떠 있는 게 이게 제일 최고 아닙니까? 속도 편하고 시원하고 살도 안 찌고 여름에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름철 입맛을 훔친 도둑 두 번째 용의자가 있는 곳.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겨져 나오는데 여긴 어떤 입맛 도둑이 있을까?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식욕을 잃었는데 여기 오면 잃었던 식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모두 하염없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시선이 닿은 곳엔 웬 타이머? 입맛 도둑을 만나려면 15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제 11분 남았습니다. 빨리 먹고 싶은데 아직 5분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다. 세워라 내워라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기다림 끝에 겨우 만날 수 있는 입맛 도둑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향이 상당히 좋네. 맛있겠다. 뚜껑 속에 펼쳐진 진정한 맛의 향연. 보기만 해도 육즙 가득할 것 같은 소고기와 부들부들한 채소들, 비주얼 갑이다. 일본 오사카 지방에서 특별한 날에 먹는 찜 요리인데요. 저희는 일본 오사카 지방에서 직접 수입한 편백나무 찜기를 이용하여 요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찜 동해식 재료를 넣고 수증기로 쪄먹는 세이로무시. 편백나무 틀에 고기와 채소를 담아 증기로 쪄내는 일본 전통 요리로 재료 본연의 맛을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인데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이 집은 최고급 한우, 꽃등심, 차돌박이 그리고 흑돼지 목살까지 세 가지 다 한 번에 다 맛있게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기도 맛있지만 이 야채들 10가지 넘는 야채들과 이 소스랑 같이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밖에 없냐고? 그럴 리가. 해산물이 취향인 분들을 위해 랍스타, 조개 등이 들어간 세이로무시도 출격 준비 완료. 바다의 향과 편백나무의 향이 합해지니 입안 가득 퍼지는 자연의 맛이랄까. 보통 해산물을 구워 드시는데 또 쪄서 특이하게 드시니까 맛도 더 풍미가 있고 좋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고기, 해산물, 고기, 해산물 입맛대로 골라 먹는 재미도 있는데 건강한 느낌 가득한 웰빙 음식 세이로무시. 그 맛이 어떤지 말 좀 해줘 봐봐요. 고기랑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느끼하지 않고 정말 담백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건강한 맛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찜기에서 쪄지는 15분 동안 편백나무의 그윽한 향을 먹으면 신선한 재료들과 특제 소스의 조합이 묘하게 어우러지니 입안에서 오케스트라의 향연이 펼쳐지는구나. 일본에서는 되게 고급 요리라고 들었는데 먹어보니까 되게 깊은 맛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깊은 만큼의 특별함? 제가 특별해지는 느낌? 세이로무시 요거 먹고 나니까 어렸을 때 입맛이 확 돌아옵니다. 진짜 맛있어요. 최고. 요즘 대구 날씨처럼 더울 때 생각나는 것. 연중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동남아가 아닐까 하는데 이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맛보실 수 없는 베트남 현지 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 육수에 보들보들한 쌀국수가 펑당. 거기에 이국적인 향의 고수를 더한 매력이 한 그릇 가득 담긴 쌀국수. 조금 더 시원한 맛을 원하는 분들은 주먹. 새콤달콤하게 맛을 낸 차가운 소스에 숯불에 구워낸 돼지고기와 쌀국수가 만난 분짜도 매력 만점. 여기는 대구가 아니다. 여긴 원래 더운 베트남이다. 베트남 여행 갔을 때 무지 더웠지만 쌀국수를 먹고 입맛이 많이 생겼던 기억이 있었고요. 오늘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요즘 베트남 음식이 핫하잖아요. 대구에서도 베트남 현지 음식을 진짜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맛보러 왔어요. 현실은 대구지만 마음만큼은 동남아. 동남아 음식을 먹으면 현지에 있는 것처럼 더위를 즐기며 입맛을 되찾게 되는 사람들. 육수도 굉장히 좋고 삼계탕에 드시지 않게 되게 이렇게 보양식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분들은 주목. 쌀가루 반죽 위에 숙주, 새우, 돼지고기 등을 올려 먹는 베트남식 부침개 반새우와 강한 연잎 향 속에 부드러움이 가득한 연잎밥 추가요. 주문하신 식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대구야 베트남이야. 베트남 음식 먹으며 잠시나마 더위는 즐기고 먹는 행복함을 누려보자. 한 입 먹고 또 먹고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 입맛 없다던 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 베트남 음식 앞에 데프리카의 더위는 벌써 잊으셨나요? 동심채랑 반새우는 제가 너무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고 이 정도 맛이면 저 베트남 가서 살고 싶어요. 정말 맛있네. 오늘 이거 보이소.
다 배웠습니다. 집 나간 입맛 대세였습니다. 자자 이제 배불리 밥 먹었으니 후식 타임. 독특한 단맛과 진한 코코넛 향을 자랑하는 고소하면서도 달콤 씁쓸한 베트남 코코넛 스무디 커피 차례. 한번 맛보면 최애 음료로 단번에 등극할 정도로 강한 중독성. 후식까지 완벽히 베트남의 맛을 그대로 간직한 이거. 이 더위 많이 남아있는데 입맛도 요즘 많이 없고 입맛을 이렇게 돋우는 음식이 찾아서 정말 여행을 떠나보고 싶네요. 날씨 덥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 여기 맛있는 음식으로 더위 꼭 이겨내세요. 맛있게 드세요. 집 나간 입맛 좀 돌아오셨나요?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난리라고요? 덥다고 입맛 없다는 건 이제 그만. 자, 이젠 식욕 폭발을 주의하시고 어렵게 잡은 여름 입맛 다시는 도망 못 가게 꽉 잡으세요. 아셨죠? 네, 영상 보시면서 잃었던 입맛 다시 찾으셨나요? 저는 살얼음 동동 뜬 그 동치미 막국수 보면서 침 삼키느라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일본식 요리 이 세이로 무시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먹어봤는데 정말 담백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이제 주말이 코앞이잖아요. 이번 주말 맞이해서 특별한 별미로 잃었던 입맛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나에게 봉사란입니다. 샵 199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는데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활동 후에 느끼는 보람 때문에 활동을 꾸준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느끼는 이 봉사활동의 매력도 들어보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몰래 산타라고 해서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서울시청 앞에서 1,004명의 이 산타가 모이는 행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3년 전에 제가 그 몰래 산타에 참여를 해서 이 불우 이웃들에게 이렇게 춤도 춰주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 그때 너무 돌아다녀서 다음 날 감기 몸살로 좀 고생했던 잊지 못할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도 감기는 얻으셨지만 또 좋은 추억도 선물해 주셨겠네요. 맞습니다. 네. 좋은 추억일 것 같은데 혹시 아직 봉사활동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런 봉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다짐들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좋네요. 하고자 하는 봉사활동 이런 거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도 맛있는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영양 만점 별미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만나볼 음식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요리 맛의 비결 지금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단양. 더위가 무색할 만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연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최고의 관광지죠. 요즘 단양 일대 온통 매운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제철 맞은 육종 마늘과 함께 평범한 먹을거리의 명품화 선언. 덕분에 전국의 미식가들 집결. 마늘 알싸한 맛 때문인지 전혀 비린 맛도 없고 굉장히 개운하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맛이 한창 오른 단양 육종 마늘 다양한 음식으로 즐겨볼까요? 오늘은 단양 마늘 축제가 펼쳐지는 날. 매년 이맘때면 일대 마늘 농가 농부들과 소비자들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자, 준비! 어머님들이 잘 까세요. 누가 마늘 축제 아니랄까봐 준비한 프로그램도 죄다 마늘과 함께합니다. 마늘 껍질만 잘 까도 푸짐한 선물을 받는 건 여기에서는 낯선 풍경이 아니죠. 2018 단양 마늘 축제는 그 단양의 관광자원과 그 단양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단양 마늘을 함께 널리 홍보하기 위하고 마누라 사랑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축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파종에서 맑은 물, 시원한 바람, 뜨거운 햇볕, 농부의 땀방울을 자양분 삼아 알알이 튼튼하게 자란 단양 육종 마늘. 단단하고 저장성이 강한 한지역 마늘로 맛과 향이 강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좋은 마늘을 오늘만큼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답니다. 물론 그래도 흥정은 해야겠죠? 파장이잖아. 안에 파장도 아니야. 마늘이 썩어 이제 다 마른 건데. 아, 돈이 아니라 2,000원 더 줘. 비닐에 넣어서. 빨리 그 6,000원. 그래요. 이게 또 재미죠. 어찌됐든 좋은 마늘 싸게 샀으니 기분 좋습니다. 마늘, 의성 마늘보다 단단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야물고요. 안 썩고요.
단양에 오셨으면 단양 마늘만 구경하실 것이 아니고 단양 마늘 시장에 가면 단양 마늘로 만들어 놓은 먹거리들이 굉장히 푸짐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셔서 또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단양 관광에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 투어 장소 구경시장. 여기도 마늘 저기도 마늘, 그야말로 마늘로 만든 음식이 지천인데요. 그중에서 고르고 고른 끝에 마침내 찾은 첫 번째 맛집 순댓국집입니다. 주머니 가벼운 젊은 여행자들 허기 달래주는데 이보다 좋은 음식이 없죠. 아이고 맛있게도 먹네요.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요. 단양의 마늘 순대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얼마나 맛있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순댓국 하면 육수와 순대가 맛의 핵. 일단 진한 돼지 육수와 순대소 합격.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그냥 저희가 손질해가지고 냉장 보관해서 매일 손님한테 대접하고 있어요. 물론 마늘도 빠지면 섭섭하죠. 그런데 이 집은 다진 마늘이 아니라 그냥 통마늘을 편으로 썰어서 넣네요. 통마늘을 넣으면은 잘 안 익고 해서 슬라이스를 해서 넣으면은 잘 익고 먹는데 식감이 좋아요. 그건. 편마늘 가득 넣고 갖가지 채소와 당면을 더해 신선한 손질로 버무린 순대소. 깨끗하게 씻어 손질한 돼지 창자에 꾹꾹 눌러 담아 먹음직스럽게 완성해 놓고 이모양 순댓국 하나요? 주문받기 무섭게 순대와 간, 내장 넣고 진하게 우려낸 육수 뚝배기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송선선 파와 구수한 들깨가루, 다진 마늘까지 투척해 보글보글 한 소끔 더 끓여내면 이게 바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단양만의 순댓국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손님들 반응은 말할 것도 없겠죠. 뜨끈한 순대 호불호 꿀떡. 소문 듣고서 자주 왔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순대 마늘이 들어가서 그런지 담백한 게 칼칼한 게 맛있네요. 국물도 시원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대한민국 국민 음식 순대. 단양 마늘이 더해져 천하일미입니다. 순대에 이어 맛의 고급파를 선언한 구경시장 두 번째 맛집. 역시 주인장은 아침부터 마늘 까기에 정신없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의 비법 재료는 마늘이죠. 마늘이 들어가면요 일단 잡내가 안 나고요. 그리고 만두 맛이 깔끔해져요. 고기 특유의 그 냄새를 다 이제 마늘이 이제 잡아주죠. 새벽부터 직접 빚어 하루 종일 판매한다는 만두. 전날 준비해 밤새 숙성시킨 만두피와 속재료에 단양 육종 마늘이 잔뜩 들어가는 것 말고 이 집에서는 자랑하고픈 비법이 한 가지 더 있다는데요.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저희 만두에 마늘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와송이라는 작물이에요. 오호라,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 밭에서 나는 치료제라 불린다는 와송이로군요. 이 귀한 약초를 집을내 첨가하니 만두가 아니라 보약 아닌가요? 와송이 우리나라 3대 항암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암이나 몸속에 염증 치료하는 데는 탁월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마늘과 와송 한 가지만 넣어도 훌륭한데 두 가지나 더해 얄팍한 만두피에 채워 빚은 귀한 만두. 찜기에 넣고 자르니 김이 모락모락. 이거 냄새만 맡아도 힘이 불끈 솟는 게 만두로 보양한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맛있죠? 한마디로 제대로 정리해 주시네요. 마늘 와송만두 그렇게 맛이 좋은가요? 처음 느껴보는 맛인데 너무 담백하고 깔끔하고 맛있는데요.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한낱 주전부리거리에 불과했던 만두도 최고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단양 마늘만두 좋습니다. 저희 만두에 이제 그 단양 마늘하고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재배한 이제 와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만두를 이제 건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서 드시는 분들이 담백하고 너무 깔끔하다고, 그리고 이제 마늘하고 와송이 들어가니까 몸에도 좋고 그 상업적인 맛보다는 이제 건강한 맛이 강하다고 많이들 좋아하세요. 단양이 자랑하는 갖가지 음식들, 이번에는 허리띠 풀어놓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요. 네, 저희가 되겠습니다. 저기 손마늘 정식 2인분 주세요. 마늘 2인분이요. 얼마나 걸리죠? 저희 밥하는 시간이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나 오래 걸리네. 그러게요. 요즘 같은 세상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도대체 얼마나 거창한 음식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밥부터 손이 엄청 가 보입니다. 강황쌀이라고 있어요. 강황쌀에다 강황 가루가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단호박에 그리고 또 몸에 좋은 도라지, 또 땅콩, 갖가지 골고루 들어갑니다. 큼지막한 돌솥에 밥이 아닌 약이 될 법한 재료들 넣고 전용기에 올려 밥을 짓는데 15분. 과히 그럴만하네요. 웬만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갖가지 진기한 마늘 요리들 한 상 차려내니 상다리가 부러질 양 엄청납니다. 고슬고슬 마늘향이 일품인 돌솥밥을 시작으로 마늘잎 곁들여 먹는 수육과 고소한 마늘튀김, 그 밖에도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작정하고 먹어보죠. 우와! 단양이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많은 마늘 요리를 먹어볼까요? 아주 숟가락질이 바빠지는데요. 명불허전입니다, 맛이. 청정 단양이 재배하고 충청도 손맛으로 완성했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육종 마늘로 완성한 12첩 반상. 덕분에 오늘 잃어버린 여름 입맛 확실히 되찾았죠. 단양 마늘은 일찍 파종하고 늦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안에 기운은 많이 먹고 자란 마늘이라 미네랄 성분이 엄청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 지역 마늘보다 질적으로 최고입니다. 단양 마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더위가 사그라질 기미가 도통 안 보이는 요즘,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단양 마늘 음식은 어떨까요? 살인적인 무더위, 마늘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야, 이 마늘을 단순히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마늘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양에 가면 12가지 마늘로 만든 반찬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통마늘 정식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마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또 감기 예방도 된다고 하니까 마늘 맛있게 또 건강하게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목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의 해외 봉사활동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7박 8일 일정으로 몽골에서 뜻깊은 봉사활동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황의욱 이사장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몽골 봉사활동 마치고 오신 지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예. 어떠신가요? 어독은 좀 풀리셨어요? 여독이랄 거 3시간입니다. 3시간이기 때문에 네. 비행기 타는데 큰 문제는 아닌데 거기서 아무래도 더위와 이제 좀 실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건 있었지만 다 풀렸습니다. 네. 전주도 굉장히 더운데 몽골도 덥나요? 몽골은 그 7월 기온이 보통 25, 6도, 최하는 12도 이하입니다. 잘 때는 거의 게르 같은 데서는 난로를 피워야 잘 정도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안 걸리신 거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외 봉사활동 기획하기가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 그동안에 나무 도움으로 오늘날 이만큼 올 때까지 나무 도움으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남을 도와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다 모든 게 만족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럴 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 시작이 됐죠. 네. 올해로 몇 회째인 건가요? 총 금년에 12회인데 2008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서 6개 나라에 그동안에 약 400명 정도가 저희가 해외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이제 12회째 계속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우선 이제 현지에 가면 언어가 제일 문제이고요. 네. 이 언어는 다행스럽게 각 나라마다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이 있는 데가 많고 또 이제 그다음에 여기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간 학생도 있고 네. 또 근로자로 있다 간 아이들이 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몽골 같은 데는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이 있는데 이거 한국 사람이 가서 설립을 했어요. 그 대학에 한국어과가 있고 네. 그래서 그 한국어과와 저희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 매년 도움을 줍니다. 통역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여기에서 아까 유학을 왔다가 간 아이들이 도움을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우선 저희는 이제 대학생을 이번에 23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네. 그 대학생까지 포함하면 2주간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제일 첫째는 과학, 아까 이 미술과학반, 그다음에 이제 체육반, 보건반, 그다음에 이제 한국문화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양한 아까 과학반은 뭐 정전기라든가 또 바람이 생기는 원리라든가 뭐 이런 걸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교육실에서 기자재까지 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반은 뭐 우리 태권도라든가 뭐 볼링이라든가 피구라든가 그렇죠. 재미있게 축구도 같이 하는 이런 일정이고 그다음에 보건반은 그 손발 씻는 거 왜 손발을 씻어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이빨을 닦는 이제 이빨 치아 닦는 방법을 그러는데 저희가 여러 해 지금 몽골을 갔지만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는 10%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50% 아이들이 치약과 칫솔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아진 거죠. 몽골 아이들의 치아를 그렇습니다. 지켜주셨네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반은 우리 뭐 동요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런 게 특히 이제 보건반에는 그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작년부터 했는데 굉장히 인기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도구를 꼭 좀 놓고 가주시라고 해서 놓고 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인반인데 성인반은 주로 이제 임이용이라든지 아까 발 마사지라든지 주로 건강에 도움되는 쪽. 특히 임이용 같은 건 저희가 50년대 저도 이제 이발 기계 가지고 다니면서 이발을 산 벽촌에 다니면서 했지만 정말 아주 뭐 오전에 우리가 가면 벌써 20-30명 서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용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임용 이런 정도가 굉장히 현지 주민들한테 좋은 도움을 주었죠. 네, 이렇게 우리 지역 거점대학이 전북대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 대학생들도 23명이나 가서 이렇게 2주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는데 사실 이 봉사활동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 보면은 정말 이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취업이랑 학업 준비로 바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생들 왜 함께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대학생들이 예쁘고 정말 귀엽죠. 사실은 이 선발을 대학생을 선발해주는 기구가 한국 대학사회봉사협의회라는 게 창립된 지가 한 20주년 됐는데 거기에서 선발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인솔하고 가서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년 되다 보니까 선배들이 아마 후배들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주 동안 물론 여러 가지 취직 문제라든가 이것도 있지만 오히려 갔다 오는 게 더 보람 있고 더 보람 있는 일로서 이건 꼭 해야 한다. 이런 저희가 보기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존중하는 것 같았고 갔다 와서 또 굉장히 좋아하고 현지에 가서도 봉사하면서도 조금도 구김이 없이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이게 우리 한국의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길다면 길고도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학생들이 많은 것을 얻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시설물 건설 같은 활동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 그 기구가 없어요. 뭐 허담대요 뭐 니아카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제 좀 할 수 있는데 더 어렵고 사실은 골목 같은 데가 수년 전부터 패인 골목을 메꾸질 못해요. 기구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아까 니어커라든가 뭐 이게 있는데 그다음에 그 페인트 같은 것도 고급수 페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성이 없어가고 유성으로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그냥 일대가 다 냄새가 날 정도로 아주 저급한 페인트인데 우선 그렇게라도 이제 칠하고 그래서 사실 저기 노력 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이 힘들긴 하겠네요, 실제로. 그래도 이번에도 가서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멋집니다.
이렇게 노력 봉사 같은 경우는 뭐 안타까움도 있을 거잖아요. 리어카 같은 거 해서 바로 예. 옮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 환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예. 힘든데 몽골 같은 경우는 일교차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 날씨나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도 없었는지. 저희가 그 비옥 콤비나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해발 1,400m입니다. 예, 그리고 몽골은 강우량이 400mm 미만이에요. 저희가 있는 지역은 보통 평균 200~300mm 정도가 되고 7월 기온을 보면 25에서 26도 정도이고 네. 최하는 12도 미만, 거의 밤에는 난로 피해야 잘 정도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더위 때문에 뭐든 일 없는데 일단 낮에는 좀 찜통처럼 더울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울란바토르에도 차량이 많이 저희가 가보니까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매연, 특별히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울란바토르 시내의 화력발전소의 그 큰 그 굴뚝에서 연기를 뿜는 걸 제가 제 눈으로 한 대여섯 군데를 봤는데 그래서 이 울란바토르 시는 상당히 매연이 심한 지역으로 이게 염려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봉사활동 외에도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이 문화교류 행사도 함께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혹시 영상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우리 학생들이 2주 동안을 다 마치면서 그 아이들로 그동안에 익혔던 여러 가지 문화, 뭐 예를 들어서 K-팝, 심지어 뭐 K-팝이라든가 태권무라든가 인형극이라든가 이걸 같이 이제 연습을 했고 같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함께 그래서 이게 바로 양 나라의 문화의 서로 친선 교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흐뭇했습니다. 사실. 네, 지금 학생들이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정말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내년에 설립 20주년입니다. 네. 내년에 20주년을 기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몽골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현지 동장과도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버스 승강장을 저희 전주의 거리로 해서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공원, 그 바로 동사무소 옆에 전주공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기로 했고 그다음에 울란바토르시의 항월구청이라고 있는데 거긴 특이하게 항월구청에 유일하게 몽골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와 협약을 맺고 앞으로 양국에서 서로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관계를 계속 갖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뿌리는 자에게 그 향이 느낀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그 어떤 비싼 향수보다 좋은 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이 정말 훈훈해지네요. 계속해서 만나볼 소식도 만나봐야겠죠? 바르게 걷기, 좋은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포항의 해수욕장에서 펼쳐진 특별한 걷기 수업,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우리는 늘 걷습니다. 숨쉬듯 자연스럽게 걷고 또 걷고 있죠.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은지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채로요. 것은 바른 인간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바르게 걷는 것이 좋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걸음 그 자체에 집중해 본 적은요? 오늘 우리는 다시 걷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르게 걷기, 좋은 걷기란 어떤 것일까요? 지난 한 주 포항의 밤하늘과 밤바다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빛 축제 기간 동안 화려한 밤의 불빛이 아닌 아침바다의 깊고 눈부신 빛과 함께하는 행사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영일대 아침바다에서 느리게 걷는 시간인데요. 느리게 걷기를 제안한 이는 바로 다양한 피트니스 콘텐츠를 만드는 아주라 코치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영일대 바다를 같이 걸으면서 감성적으로 천천히 걸어보면서 내 몸의 중심, 균형, 그리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익숙한 움직임인 걷기를 통해 내 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내가 어떻게 걷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느린 호흡으로 방치된 내 몸과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산부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대도 다양한 이들이 모였는데요. 많이 걷고 오래 걷기보다 제대로 걷기를 배우는 시간. 참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걷기를 택했을까요? 일상에서 많이 생활하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더 이거를 더 체계적으로 하면 내 몸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해서.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해변을 걸어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것과 아스팔트에서 걷는 것, 그리고 폭신폭신한 모래사장을 걷는 것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해변은 모래사장이라서 표면이 울퉁불퉁 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표면이 고르지 않는 지면을 걷게 되다 보니까 운동량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근데 그 반면에 관절로 가는 부담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제대로 걸어볼까요? 첫 번째 걷기는 척추 정렬이에요. 우리 몸은 기둥이라고 불리는 24개의 척추 관절로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눌리고 눌려서 통증도 생기고 이 정렬이 어긋나면서 자세도 삐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자세의 정렬을 내 몸을 키로 키운다는 느낌으로 한 1cm 정도 키를 키운다는 느낌으로 쭉 몸을 늘리는 느낌, 그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쭉 늘리는 느낌만 갖게 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게 되고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이렇게 배를 두드려서 만들어진 단단하게 조여진 이 복압을 통해서 고정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에만 신경을 써서 천천히 걷는 것이 느리게 걷기의 첫 번째 걷기입니다. 긴장은 풀고 배의 힘은 단단하게. 걷는 법을 생각하며 바르게 걷기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걸음 내딛었네요. 두 번째 걷기는요, 우리가 항상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렇게 움츠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세도 이렇게 안으로 굽게 되죠. 이런 어깨를 펴고 굽은 등을 펴는 걷기가 느리게 걷기 두 번째 테마입니다. 굽은 어깨를 필 때는 억지로 무리해서 피다 보면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에 힘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의식적으로 어깨에 힘을 풀고 우리가 날개뼈라고 부르는 이 견갑골을 계속 밑으로 내려주는 느낌에 집중을 해서 천천히 한번 걸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그대로 고정하고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 어깨에 힘을 풀고 계속 내리는 느낌에만 집중을 해서 걸어보시는 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익숙하고 당연하던 걷기가 낯설고 생소해지는 경험. 구부정해진 어깨와 등을 펴고 천천히 몸의 균형을 맞추고 중심을 잡아갑니다. 세 번째 걷기는 걷기 기본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걷기는 우리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복잡한,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가장 복잡한 움직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 걷기라는 동작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그 시작은 바로 이 고관절을 접고 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평소에 앉아서만 살고 있어서 이 고관절, 엉덩이 주변 역시 경직되고 굳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걷기는요, 우리가 천천히 무릎을 들고 그리고 무릎을 들었다가 내딛는 걸음의 뒷 다리에서 느껴지는 엉덩이, 둔근의 힘까지 집중을 해서 걸어보는 단계입니다. 천천히 배에 힘을 주시고 무릎을 들고 다시 걷는 걸음에 뒷걸음에 엉덩이를 느끼고
접는 걸음에 무릎을 다시 높이 들어서 내 몸을 고관절을 접는 근육인 장요근의 느낌과 몸을 펴는 근육인 둔근의 느낌까지 느껴보면서 천천히 걸어보시면 됩니다. 늘 앉아있어 무뎌진 엉덩이의 근육을 깨워주기.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옮기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저 걸었을 뿐인데 틀어진 몸과 지쳐있던 마음을 만났습니다. 몸을 바로 세우고 느리게 걷기에 집중해본 시간. 참가자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바른 자세를 몰라서 썼는데요. 오늘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덥지만 날씨 선선해지는 저녁에 천천히 걸으면서 내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뭐가 또 생겼는지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해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나의 걸음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죠. 네, 사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 때까지 계속 걷게 되는데요. 이번 소식을 계기로 제가 잘 걷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올바른 걷기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에게 봉사란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632님 문자 보겠습니다. 나에게 봉사란 행복.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2번 이 미용 봉사를 하는데요. 봉사로 행복이 2배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받는 것보다 저는 어려운 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당연한 건가요, 사실? 네, 그런데 이게 주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줬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배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 미용을 도와드리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정말 더 행복할 것 같네요. 얼마나 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어요. 맞아요. 네. 줄 서서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꾸준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 오래오래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9697님. 봉사는 아니지만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발머리가 시원하면서도 어색하네요.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소중하기도 한데 또 기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멋지고요. 또 단발머리도 왠지 아주 딱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이런 기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마음이 이 소아암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3616님. 저에게 봉사란 발룬티어, 발로 뛰어. 시골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며 삶의 지혜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발로 뛰어. 이렇게 발음을 해야겠네요. 네, 3616님은 이 삶의 지혜도 배우고 있지만 센스도 있으셔서 네.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 밝고 센스 있는 마음 계속해서 간직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응원할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3332님. 봉사는 나눔의 즐거움입니다. 오래전 좋은 사람들과 연탄 봉사하던 사진 같이 보냅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의 한순간인데요. 네, 저기 밑에 보니까 2007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의 10년도 네. 전 사진인데 아마 엄청 추우셨겠죠. 연탄 그렇죠. 봉사할 때는 춥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저 사진 속에 보이는 저 웃음은 네. 그 추위를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보듬어주는 이웃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다짐 하나 해야겠어요. 어떤 올 다짐? 겨울에는 저도 연탄 봉사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 다짐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내 문화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북 게시판입니다. 창작 뮤지컬 판타스틱 앨리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유명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새롭게 표현했는데요.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10일과 11일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가 이번 주 토요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원작 오페라 마술피리는 이탈리아어를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무대에서는 한국식으로 재탄생한 마술피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LED 무대 아트가 더해진 댄스 뮤지컬 비바체 태권 발레가 펼쳐집니다. 태권도와 서양의 문화, 발레가 함께하는 공연인데요. 11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복 73주년 기념 청소년 희망 콘서트 나라사랑 광복음악회가 이번 주 토요일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가수 변진섭과 국악 퓨전그룹 에스테란자의 무대인데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진희와 함께하는 광복 기념식 평화음악회가 다음 주 화요일 김제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옵니다. 가수 최진희와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에게 봉사란 발로 뛰어? 네. 발로 뛰어? 네,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두 분입니다. 3632님, 9697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요즘 자격증이나 외국어 공부하실 때 인터넷 동영상 강의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운영하는 이 무료 사이버 강좌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격증과 또 외국어 강의는 물론 인문학과 악기 연주법 같은 이 취미 교양 강의도 별도의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검색창에 전북 도민 강좌를 검색하시면 관련 사이트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피트니스와 함께합니다.